나는 남자친구가 10대 때 했던 끔찍한 행동으로 인해 그의 생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음악 지것이 전문적인 복수로 간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일어난 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나는 26세였습니다. 28세의 타머스와 막데이트를 시작했고 상황이 유망해 보였고 매우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외모 7주간의 데이트 후 그는 어린 시절 친구 2명과 함께 나를 초대했습니다. 엘릭스와 바어트라고 부르며 긴 주말 동안 아버지의 시골집과 그의 아버지도 있을 작은 도시에서 29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요일에 모두를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은 타머스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토요일 아주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몇 시간 후 토마스의 친구들을 포함한 이웃들과 함께 정원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많은 술을 마시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난로 주위에 모여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순진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와 친구들이 정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들이 14세 또는 15세였을 때 거의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학교에서 매우 고립되고 수줍음이 많았던 소녀 나워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것을 욕하며 농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2000년대에 사용했던 실시간 메시지 교환형 컴퓨터 플랫폼인 MSN 메신저의 한 소녀의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서 교환하는데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 소녀의 가짜 신원이 학교에서 아는 가난한 소년과 유혹하고 가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은 아어서의 뒤에서 큰 잔인한 농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어트의 실제 사촌의 사진을 사용했고 소녀는 실제로 그것이 일종의 온라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백과 사랑의 메시지까지 보낸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 심심해서 약속을 잡았다. 2-3시간 동안 버스를 탔던 소년에게 현실에서의 가짜 만남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고 아서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터마시와 바어트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심지어 아어서가 쓰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까지 공유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수업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학교를 바꿨고 이것이 그에게 극도로 충격을 주었음에 틀림없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타머스 엘릭스와 베이츠가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특히 타머스와 바어트 측에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계속 농담을 했고 심지어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후회한다.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너무 절제된 표현.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무엇보다 토마스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들은 토마스의 아버지는 매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멍청한 아들. 그는 너무 취해서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바로 파티에서 빠져나와 집에 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날 밤 토마스가 아직도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 4시쯤 잠자리에 든다고 들었는데 세 번째 일요일이 진짜 생일이었는데 처음 계획은 토마스를 데리고 근처에서 멋진 깜짝 점심 데이트를 한 후 단체로 만나서 늦은 오후에 파티하지만 그 대신 나는 일요일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는 묵묵히 모든 것을 챙겨서 기차를 타기 위해 혼자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곧장 돌아와서 타머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로 집에서 한 번에 한 번씩 구체적으로 말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려면 조금 일찍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구글 지도. 토마스는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메시지를 읽었고 12시에 도착하면 종교적으로 지시사항을 따르겠다고 열성적으로 응답했습니다.
12시 30분 뭔가 조금 지연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니셜 위치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1시 15분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가는데 20분이면 도착할 테니 왜 기다리게 하는지 보면 이해해 주겠다고 하고 오후 1시 30분쯤에 먹을 것과 메뉴에서 가장 비싼 병을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여러 번 전화하기 시작했다. 가끔 그는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많이 보냈고 45분 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응답을 중단했습니다. 오후 내내 그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지만 특정 시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친구 앨릭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고 타머스의 생일은 내가 한 일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것이 아어서에게 한 일에 대한 아주 작은 복수라고 대답했습니다. 타머스에게 전화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 시간에 나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통의 친구가 전화해서 누군가가 10대였을 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내 반응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른처럼 대처하는 방법과 내가 완전히 미쳤었다는 사실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한 일을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는 상황을 바로잡고 몇 달 동안 나를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면 그냥 녹지 않고 지금은 35에서 36세쯤 되는 아어서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세요. 만약 그가 10대 때 누군가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고 자랑스럽다면 그는 이제 그것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그는 자신이 끔찍하고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 그 자신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약 이 여자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존경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웃과 그 친구가 내 소포를 훔쳐서 체포하고 쫓겨났습니다. 수년 동안 문제가 많은 이웃 그는 자신의 사업인 마약 중독자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나는 그것을 내 문제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쾌한 사람들이 집에 침입하고 자동차가 소포를 훔치는 등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친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나는 그의 친구들이 자동차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이웃의 카메라에서 영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온 은행카드는 나를 깨울 정도로 불쾌한 소음을 많이 내며 그들의 악마 친구들은 거의 항상 밤에 새벽 2시 30분쯤에 초인종을 울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자주 소리를 지르고 이웃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로 개조된 집에는 4개의 아파트가 있고 1층에 우편물이 도착하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가끔 드나들 수 있도록 내가 떠나지 말라고 부탁한 정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때마다 문을 차고 그 지역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엉뚱한 배달원들이 집 앞 정원이나 주요 구역에 택배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내 문 밖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패키지는 내 이웃이나 그의 친구들에 의해 몇 초 안에 훔쳐갈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고 직면했을 때 그는 그것을 부인했지만 나는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두 아파트는 노인들입니다. 나는 친구이고 그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메모를 쓴 후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 패키지가 아무데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250파운드 상당의 훔친 소포를 거기에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주요 구역에 카메라를 두었습니다. 다른 소포의 상자를 보관하고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사과를 넣었습니다. 밖에서 5분 만에 넣었는데 카메라도 못 본 친구한테 강탈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력이 좋다고 칭찬하더군요.
그들은 도착했고 그는 이미 팔아야 할 약이 가득한 가방을 준비한 채 건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몇 주 후에 그를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이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약반 출신이고 그 지역을 테러하고 있다고, 그들은 나에게 5일 동안 방문권을 주겠다고 말했고 아침 7시에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빨리 조용히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문을 열자 들어가라고 하는데 벽 뒤에 숨어있는 경찰 15명 정도가 보이기 전에는 훔쳐보기 구멍으로 보니까 모두 문을 부수고 문을 고치고 모두 체포해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집이 있었고 마약 학습 상자 외의 모든 것이 제가 구입한 카메라에 담겨 있어서 주인에게 영상을 보냈고 경찰도 주인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내 이웃은 쫓겨났고 한 달 전에는 그의 우편물이 전혀 수거되지 않았으며 집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함께 있지 말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웃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전 여자친구가 여행 중에 저랑 헤어지고 새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이사를 가니까 집을 나가라고 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저한테 말한 전 여자친구와 했어요. 출장 중에 집을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 남자친구와 함께 다시 온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떠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도 두 사람이 평균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크기의 반과 악한 동안 나는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래 지속되며 램프와 벽 콘센트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나는 차퍼리어에서 $500 정도의 2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구입했고 모두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를 타고 집 위로, 나는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부유한 가족에게 사준 배에 그것들을 숨겼고 그녀는 항해하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이 작은 놈들이 완전히 무작위로 소음을 낼 수 있습니다. 몇 분, 심지어 하루 종일 아이들이 씩씩 긁는 소리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한숨을 쉬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기억할 수 없는 몇 가지 다른 소리는 있지만 예측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곳을 찾았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통 친구가 있었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중 한 명과 그들은 그녀가 일을 끝내는 방식에 대해 약간 화가 났지만 그들은 함께 성장했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는 데이트 중에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행 캠프에서 소음 발생기에 대해 말하자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서히 미쳐가면 그는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전 애인의 물건에 제대로 넣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정했을 때 그는 역사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는 몇 달만 지속되었다가 끝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 상태를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잠시 동안 뭔가를 들었고 때로는 그들 중 한 명만이 환상을 준 것을 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때때로 그들을 괴롭힌다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가 그랬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모든 미친 이론을 다 써버린 후에 완전히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정부가 백신이나 뭐 넣어놓은 뇌충 같은 거에 감염됐네요. 대단하네요. 예상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나는 몇 주 동안 이 상황을 이용했고 이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집을 원하지 않는 그녀의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그것을 그녀의 오빠에게 주거나 그녀가 원하지 않은 집을 팔아 다시 이사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맨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원하는 안 품고 복수 단계를 넘어 제가 상태까지 안 좋은 상황을 겪게 만든 부분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 일에 만족한 제 아내는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남자친구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대담하고 공감력이 부족한 일입니다. 복수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채널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